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인슈런스 베이직이라고 해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제 인슈런스에 대한 라이프 인슈런스죠.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을 좀 쉐어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지금 나와 있는 그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메리칸 칼리지라고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필드에 대해서 그 권위 있는 자격증을 내거나 그런 디그리를 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대학교인데 그래서 아메리칸 칼리지에서 쓰는 교재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상에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리 이제 밝히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라이프 인슈런스 좋아하세요? 그레이스 씨 어떠세요? 있으세요? 계셨구나. 네네. 이 라이프 인슈런스는 호불호가 이제 갈려요. 특히나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있는데 또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는 이제 그 호불호가 갈릴 만한 플랜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맨데이토리로 머스트. 그냥 집안에 어떠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애들 다치면 아까침기 바르잖아요. 아까침기 된다. 참 빨간 약. 제가 막 옛날 말들 많이 써요. 하다가 저희 하다가 야 저 단스 있잖아 그러죠. 단스 드로워. 야 벌써 조이스 씨 뭐 이해 못 하시고 계셔. 사시꼬미 가져오라 그러고 막. 사시꼬미. 이게 아울렛 꽂는 거 사시꼬미라 그러는데. 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그게 이제 빨간약 하다가 나왔는데 집안의 일상 어떠한 그 구급약처럼 라이프 인슈런스, 특히나 미국에서의 라이프 인슈런스는 머스트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구조 여러 가지 것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약한데 요즘은 또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전트 분들이 라이센스는 따셨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이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컨셉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리스크 풀링.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리스크 풀링. 예. 그 다음에 우리 미키 씨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발음 좋죠. 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리스크 플링은 뭐냐면 1,000명이 모였는데 만약에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한 1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000명이 있으면은 100불 정도만 내면은 그게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000,000이니까 1,000명 있으면 뒤에 1,000단위를 띄어내면 한 명당 100불씩만 풀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나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돌아가서 죽었을 경우에 10만 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어떤 한 풀에다가 모아가지고서 같이 공동으로 쓰자라는 기본 컨셉. 그래서 인슈런스라는 컨셉은 이게 근대에 만들어진 컨셉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이제 예전서부터 있어왔던 컨셉인데 이 리스크 풀링을 하거나 그럴 적에는 이게 뭐냐, law of large numbers는 뭐냐면 이 보험회사들이 이런 특히나 이런 것들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랬었을 적에 이 몇 명의 어떤 샘플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넘버를 가지고 샘플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의 어떠한 그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기네들의 컨셉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원리는 똑같다.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프 인슈런스는 어떤 리스크 풀링이라든지 러브 라지 넘버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컨셉에 의해서 보통 이제 뒤에서 백업이 되는 거고요. 요거 사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 valuable human life예요. 사람의 어떠한 경제적인 값어치를 이제 도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태어나고 birth, 죽은 거죠. C, employment. 이때부터가 뭐냐면 경제 활동이 시작되는 거고, 은퇴연금이 은퇴했을 때니까 경제 활동이 마감되는 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인컴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인컴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 시기예요. 그럼 인컴이 없는 시기, 이 시기죠? 이 시기. 익스펜스. 익스펜스만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익스펜스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익스펜스 같은 것들은 이제 인컴이 이제 커버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인컴의 곡선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서 그동안의 인컴을 통해서 내가 쌓아놨던 재산 가지고 이 이후가 커버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시점이 여기까지 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보냐면은 흔히 이제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X 커브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쓰는 그 커브가 이 커브예요. 이제 X 커브라고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풀 그 프레젠테이션은 아닌 거고 보통 이제 이러한 도표에서 잘라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휴먼 라이프라는 이 경제적인 값어치를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있었을 적에 저희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제공할 적에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이코노믹 경제적인 값어치라든지 재정적인 니드에 의해 가지고서 제가 플래닝을 보통 해드리죠.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의 어떤 라이프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그 니드에 따라 가지고서 또 보험을 또 저희가 프로바이드 하기도 해요. 중요한 컨셉인데요. 2001년도 CSO 모탈리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각자? 20년 동안에 지금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2001년도에 CSO가 뭐냐면 그 커미셔너스 스탠다드 오디너리라고 해가지고서 모든 미국이나 전 세계에 기본적으로 모탈리티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보험 금액을 측정한 그 도표예요. 몇 살 때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든다라는 거를 이 CSO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모든 보험회사들은 이 모탈리티 테이블에 베이스 해가지고서 자기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1980년대 거를 계속 써왔었어요. 1980년도에 CSO에서 만들어 측정해낸 모탈리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100살 때까지 인간의 수명을 잡아놓고서 이게 이제 나 수명이고요. 이게 이제 코스트 비용이에요. 달러.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요거에 이거 해가지고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냈었는데 뭐가 이제 생겼냐면은 2001년도 때는 뭐냐 하면 이거를 120세까지 늘린 거죠. 야, 100세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요거를 120세까지 늘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나오는 모든 라이프 인슈런스는 2001년도에 제정된 그 CSO에서 제정된 모탈리티 테이블에 의거해서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의 저점은 뭐예요? 다 이 모탈리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전부 다. 다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금 그 개념적인 개념 용어 정리는 이제 요걸로 좀 보시고요. 이제 제가 좀 서판을 이용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저기 라이프 인슈런스를 기본적으로 저기 모탈리티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각 회사들마다 자기네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미국의 라이프 인슈런스 이제 프로덕트 종류별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텀. 여기는 이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기본적으로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밸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홀 라이프가 있고
variable universal life. 그다음에 index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이름이 들어간 애들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크게 봐서는 뭐 텀이 있고 홀라이프가 있고 뭐 유니버설 라이프가 있겠다 이렇게도 이제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텀은 캐시 밸류가 없겠네요, 그렇죠? 텀 라이프는, 여러분 텀 라이프는 이제 기간성 보험이라는 건데, 아까 전에 모탈리티 테이블에 보셨죠? 모탈리티 테이블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0세서부터 120살까지 보험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요. 비용이 코스트가 나의 에이지고, 이 텀은 뭐냐면 내가 30살에서 50살, 그럼 요 20년 동안, 그럼 여기서부터 비용이 여기까지니까 120세까지 전부 다 비용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용만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텀은. 그래서 텀 라이프의 장점은 뭐죠? 이거 장점과 항상 단점이 있어요. 이 모든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이 텀도 그렇고 무엇이 좋다, 우월하다라고 접근하시게 되면 무척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그 인슈런스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논리를 갖고 계시냐면 우리 게 최고야, 이게 제일 좋아 라는 논리로 보통 많이 어플하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어떻게 최고이고 어떻게 제일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는 또 되게 뭐냐면은 역공을 당하기도 쉽고, 사실은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러한 논리의 어프로치예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네 쓸모가 다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텀의 장점은 뭐죠? 그렇죠. 기간이니까 싸요. 그러니까 어프로치 하기가 되게 쉬워요. 싸다. 단점은? 네? 80세까지도? 요즘 80세 넘어서도 텀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단점은 기간이 끝나겠을 경우에 리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리뉴할 수 있지 이게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리뉴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1,000회 내시다가 내가 그 다음에 이제 30년 텀이 끝난 다음에 리뉴해서 그 다음에서부터는 몇만 불씩 돼요. 1년에. 돈이 몇십 배로 튀어올라. 그러면 내가 30살 때, 뭐 50살 때서부터 뭐 100만 불짜리 텀을 뭐 1년에 뭐 몇백 불 안 내고 있다가 51세서부터 그 100만 불 다시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1년에 몇백 불이 아니라 거의 만 불 돈 단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유지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리뉴하기가 힘들어요. 리뉴가 힘들다. 기간성이다. 그 다음에 돈이 안 쌓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쌓인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변용으로 인해 가지고 ROP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Return of Premium이라고 해서 돈은 쌓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당신이 낸 프리미엄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의 어떤 변형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텀라이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장단점이 이제 싸고 단점이 캐시밸류가 안 쌓인다라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홀라이프 진영, 이쪽도 이제 홀라이프도 꽤 오래된 거예요. 홀라이프는 뭐냐 하면, 홀라이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120살까지의 비용을 쫙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서 플랫으로 탁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쌓인 돈도 이제 좀 만들어주고 이자도 좀 줘가지고서 네, 캐시도 좀 쌓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다 각각. 홀라이프의 장점은 뭘까요? 홀라이프의 장점. 딱 긁어 모아가지고 딱 세트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세이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좀 세이프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쁜 것 간에 어떤 고정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텀보다는 상대적으로 돈도 쌓이죠. 캐시밸류도 생긴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게 딱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가장 원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홀라이프는 셋되어 이렇게 썰리하게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넣었다 뺐다 낮췄다가 높였다를 자유자재로 하지를 못해요. 고정돼 있어요. 이거 고정이자다시피 어떤 프리미엄이니 고정되어 있어요. 또 고정이자다 보니까 이게 또 약점이 된 거예요. 고정이자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돈 쌓이는 게 어떻게 돼요? 별로 큰 효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홀라이프가 가장 원형적인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홀라이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유니버설 라이프는 뭐냐 하면 그러지 말고 이거를 전부 다 비용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셋하지 말고 그 나이에 맞는 비용을 내가 내면 어떨까라는 이제 개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유니버설 라이프는 뭐냐면 또 장점은 뭐냐면 이거는 그대로 이제 들어가요. 안전하고 고정이자를 받고 요것도 있으면서 프리미엄도 요거 그대로 이제 승계가 되면서 프리미엄도 플렉서블하게 하자. 프리미엄과 데스 베니핏도 플렉서블하게 가자. 좀 편안하게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내가 돈이 없으면 좀 100불로 낮췄다가 돈도 좀 있으면은 뭐 1000불도 좀 내고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홀라이프는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게 고정이 있다 보니까 300불 세트되어 있으면 계속 300불 넣어야 되는 그런 형태였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좀 하이브리드로 해서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지만 원형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예요? 요거 프리미엄은 요거 고정 요거는 고쳤어. 요거는 고쳤는데 요건 아직 못 고친 거예요. 요건 고스란히 승계가 되었어요. 똑같이 고정이자고 돈 쌓이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유니버설 라이프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게 그냥 UL 하면은 줄여서 UL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는 198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정확하게는 1984년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떠한 그 뭐 데프트라고 해가 나중에 그 텍스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대통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금융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인베스먼과 은행과 인슈런스가 막 통합되는 시기가 이제 1980년대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자가 너무 낮은데 이 베리어블이 나오는 시대적 상황은 뭐냐면 1980년대가 어떤 때냐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막 그 주식 종목을 찍을 적에 뒤에다가 그냥 껌을 갖다 붙이는 데다가 돈을 넣어도 30%는 번다 이럴 때예요. 근데 거기다가 고정이자 4% 받고 5% 받는다 그러면은 돈을 누가 넣겠어요? 안 넣지.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도 할 수 있으면서 보험도 갖는 이런 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설 라이프는 뭐냐 하면 이 고정이자를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 형태를 바꿔요. 그래서 하이 리턴을 꿈꾸는 거죠. 당연히 유니버설 라이프가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플렉서블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유니버설 라이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플렉서블하다. 프리미엄과 데스 베네핏이 플렉서블하다. 홀라이프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이 있죠.
베리어블 라이프 단점이 뭐예요? 거꾸로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닷컴 크래시라든지 그다음에 그 911 사태라든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르기지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베리어블 라이프의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부분이 좀 폐해가 좀 있었었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다음에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좀 가이드라인 네트를 걸자.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한 0%에서 2% 정도는 개런티를 해주고 미니멈 개런티는 해주고 올라갈 적에 내가 좀 수익을 좀 덜 가져가지 한 12에서 14% 정도로 좀 덜 가져가지 캡을 씌워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떤 하이 리스크에서 좀 더 이 세이프 한 것들 세이프티를 좀 올려놓은 거예요. 리스크를 제거했다 그러죠 보통. 그러면서 어떤 포텐셜 있게 그로스 여기서는 하이 리턴이라고 쓰고요. 베리어블은 인덱스는 이제 포텐셜 그로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캡이 있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전부 다 실현하지는 못해요. 이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상호 보완되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캐치업하기 위해서 이 보험 상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이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가 갖고 있는 기능은 뭐가 있냐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프로텍션, 그렇죠? 두 번째 그 안에서 돈이 쌓이니까 캐시 어큐뮬레이션. 세 번째는 그 안에서 텍스 베네핏을 받으시고요. 네 번째는 상속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 멀티 펑션이 있는 거죠.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상품도 달라질 것이요. 디자인 역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자들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여태까지 배운 거를요. 이제 도표 하나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5세 여자분이 50만 불짜리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를 샀다를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보세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산 거예요. 이 라이프 인슈런스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라이프 인슈런스를 50만 불짜리 사신 거죠. 그렇죠? 보험을 샀으면 보험 비용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험 비용을 내는 거를 저희는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돈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로 항상 늘 비용을 먼저 빼요. 50만 불에 맞는 비용을. 내가 100만 불짜리 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늘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남은 돈이 이렇게 이자를 받아서 돈이 자라는 것이고, 라이프 인슈런스는 IRS 코드 7702, IRS 코드 7702에 이거에서 이 안에 있는 돈을 론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인컴 텍스 없이 뽑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론이라는 형식을 쓰긴 하지만 그냥 쉽게 돈을 뽑아 쓰실 적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법이 있다, 전략이 있다. 그게 인슈런스라는 거 내부에 이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이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의 기능 중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요. 이 프리미엄은요.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어서 본인들이 편하신 레인지에서 넣을 수 있어요. 35세 여자 50만 불 정도라면 미니멈 한 달에 미니멈 한 250불 정도 monthly. 맥시멈 1년에 한 14,000불 정도 돈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2년. 1년에. 상당히 편차가 크죠. 그 속에서 본인이 편안하게 돈을 집어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요거 맥시멈 규정은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IRS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집어넣게끔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100만 불씩 집어넣고서 세금 혜택 다 얻으면 안 되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미니멈을 돈을 넣었다. 그럼 돈을 조금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자라요, 안 자라요? 10년, 20년 있어도 돈은 안 자란다. 내가 돈을 맥시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자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캐시 어큐뮬레이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에이전트, 세일즈에 많이 특화되신 분들도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설명들이 많이 약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받는 형식은 미국에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요? 이 이자는 이렇게 받든가, 이렇게 받든가, 이렇게 받겠죠?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홀라이프라고 불러요. 또는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인덱스드 유니버설 라이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내가 돈을 집어넣는데 이자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정이자를 받는다면 돈이 좀 고정적으로 자라겠지만 어떻게 자랄지 뻔히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돈 자란 돈이 이게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은 이거나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이 엄청나게 커졌을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나는 그 중도를 택하겠다. 이거보다는 좀 더 낫고 이거보다는 좀 덜 위험한 걸로 가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 전법이 바뀌니까 차지하는 뭐가 달라요? 요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용이 약간씩. 하지만 요 비용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모탈리티 테이블은 어떻다? 다 똑같다. 근데 그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의 약간의 회사마다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어드민피라든지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 그리니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자라는 동안에 이자가 붙는데 이자에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제가 아까 전에 라이프 인슈런스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1번 프로텍션이라고 썼었죠. 요거 1번. 두 번째가 뭐였었죠? 캐시 어큐뮬레이션 되죠. 세 번째는 뭐죠? 이거 텍스 베니핏 할 때 텍스 베니핏 요거 있잖아요. 텍스 베니핏 있는 거. 그렇죠? 네 번째는 뭐죠? 상속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많은 한국 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유산이라는 개념입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유산과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유산은 달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1밀리언을 재산을 갖고 계세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1밀리언 재산이 있으면 한국 분들은 내가 20만 불만 쓰고 80만 불은 애들 줘야지.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매세요. 나는 20만 불만 쓰고 80만 불은 애들 줘야지라는 개념이에요. 미국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80만 불은 내가 다 쓰고 20만 불로 라이프 인슈런스 하시는 거죠. 어차피 돌아가셔서 주실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2밀리언짜리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요. 내가 20만 불 쓰고서 자식들한테 80만 불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식들 80만 불 가는 이 개념하고요. 내가 살아서 내가 그냥 80만 불 쓰고 내가 다 누리시고 20만 불 가지고 어차피 돌아가실 때 물려주실 거잖아. 80만 불 물려주시던 2밀리언을 물려주시던 내가 20만 불 갖고 살던 80만 불 갖고 살던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형식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파이낸스라는 거예요. 레버리징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레버리징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림이. 한국 분들 이렇게 하시죠. 근데도 뭐라 그래요? 아, 라이프 인슈런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아실 바가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게 4번 상속입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것은요. 유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4번이에요. 재산이 있어야지 유산을 남겨주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산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는 기본적으로 4가지 펑션 이런 것들이 있다 아시고 그 이제 강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션 통해 가지고 또 필드에 나가셔 가지고 직접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